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철학자라 수학자, 사회운동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성적이 탁월하지 않은데 학생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사고나 생각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과 준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학생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고3 학생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원했던 길을 따라서 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대학 입시라는 그런 위기에 도착해서 여기에 SOS를 쳤어요. 그렇군요. 그 마음이 참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고3 되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나 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받는 면도 있고 하는데 네. 최대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태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월 모의고사 보고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방금도 궁금한 점이 되게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일단 커서 꿈이 예, 철학자, 수학자 이런 쪽인데요. 예, 이런 좀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준비나 대비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는 잘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방면에서 준비를 해야 할지, 예, 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추상적인 사고나 아니면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제가 했던 일련의 행동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예.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또한 어떤 전형이 더 적합한 전형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언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예. 네, 참 생각도 많고 큰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 통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75 등급, 수학은 2.45, 영어는 1.28, 과학은 1.86 등급으로 평균 1.87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국어는 1.5에서 2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도 1.5에서 3으로, 영어도 1에서 1.5 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면요. 국어 A가 1등급, 수학 B가 2등급, 영어도 2등급, 물리 1 2등급, 화학 1 3등급이 예상되고요. 평균적으로 1.875 등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1월과 3월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1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물리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보면요. 교내 활동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뭐 1학년 때도 뭐 부회장 토론 활동, 또래 상담 등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뭐 독서라든지 음악 활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뭐 그 1학년 때는 그 방과 후 학습 지도 봉사활동 등을 하는 등 뭐 다양한 것들을 활동을 했고요. 네. 교회 활동으로 보게 되면 청소년 모의의회 활동이라든지 국제 수학자 회의 등에 참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수상 내역은요, 1학년, 2학년 모두 이제 성적 우수상을 받은 기록이 있고요. 또한 자기적 주도학습 우수상, 국어 경시대 봉사상 또는 뭐 또 다른 인문학 심포지엄이라든지 자연계 학생인데 이런 쪽의 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디어 UCC 공모전 홍보 금상 등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나 수학과 또는 물리천문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 포스텍 수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요.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 들어보니까 이제 논리적이고 어휘력이 좀 탁월한 것 같은데 문과와 이과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윤태현 선생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예, 학생이 아까 말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민도 많고 생각이 깊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학생부에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평균 등급을 보면 1.87 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특히 뭐 전반적인 평균 성적보다는요. 1학년 때는 1.38이었는데 2학년 때는 2.25로 성적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교과 성적이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어쨌든 예. 이과로 그러니까 1학년 말에서 이제 이과로 전환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쪽에 공부들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어떠한 이렇게 인문학과에 있어서 약간 다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저한테 넣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 전반적인 고민에 의해서 좀 공부에 소홀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적이 좀 하락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학년 때 성적 하락과 동시에 또 특히나 수학이 자연계 학생이라고 기준으로 한다면 수학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수학 교과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상에서 우리 학생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객관적인 증거, 뒷받침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에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데요. 그게 어디에서 많이 부족하냐면 과탐입니다. 국어도 1등급을 받았고요. 수학과 영어는 큰 차이가 아니었었어요. 2등급이긴 했지만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을 받은 상태이고요. 근데 과탐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나중에 지원 및 합격을 노리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과탐 충분히 상상시킬 여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비교과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뚜렷하게 거기에 따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1학년, 2학년 모두 성적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거 외에 아주 뚜렷하게 이 학생이 이런 일에서 우수합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동아리 활동을 보면 독서와 음악 중심의 활동으로 되게 다양하게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른 성과물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록이 좀 덜한 상태고요. 봉사활동도 1학년 때는 방과 후 학습 지도 봉사 등을 꾸준히 참여했는데 2학년 때는 헌혈 빼놓고 또 갑자기 그게 딱 끊겨요. 예, 뭔가 좀 공백이 있는 듯한 느낌이죠. 예,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더라도 학생의 우수성을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내용들이 사실 부족해 보여요. 예.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는 좀 했어요. 그 인문 서적이라든지 과학 서적을 통해서 했는데 분명 1학년 때도 제가 보기엔 했을 것 같은데 1학년 기록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 부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의 우수성을 표현하고자 되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학생이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좀 우수성을 드러내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에겐 그럼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요, 우선순위별로 진단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제가 이제 가로 열고 특기자 전형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준비했으면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시에서는 이런 전형 중심으로 움직이고 2순위로 정시 전형이라 썼지만 이거를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학생의 수학 실력이 제가 아직은 성적상으로는 뚜렷하게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권하지 못하겠지만 하나의 생각해 볼 전형으로서 논술 전형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1순위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나 포스텍, 카이스트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그런 대학을 희망한다
있다라면 그거로 준비를 해보고요. 예, 대신 이제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부상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이게 1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다 치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기자 전형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기자 전형 하면 뭐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스펙, 아주 외부적인 그런 활동들이 잘 갖춰져야지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스펙이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 학교에서 충실하게 활동한 것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같이 준비했으면 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시입니다. 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도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랑 카이스트도 적은 인원이지만 선발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정시 전형까지 갔었을 때 학생이 지금 발전될 부분들이 좀 더 보일 것 같아요. 국어, 수학, 영어가 3월에서 잡혀가는 걸 본다라면 과학만 잡아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정시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과탐을 맞춰서 응시를 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과목의 원투나 투투를 반드시 응시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정시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아직은 부족한 과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적 향상을 노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논술 전형은 한 번쯤 고려해 보는데 내가 더 신경 써야 돼, 학생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수능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그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점까지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서울대학교와 포스텍과 카이스트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자유전공학부인데요. 123명을 모집하고요. 문이과 구분 없이 모집을 하죠. 그래서 1단계로 서류 전형으로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에다가 면접 및 구술고사를 종합적으로 특별한 비율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예, 경쟁률이 2015학년도 6.1대 1이었고 2014학년도에는 5.84대 1이었습니다. 뭐 1단계 서류평가 학업 능력의 우수성, 학업의 활동의 특성, 지원자의 개인 특성, 뭐 발전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을 하고요. 2배수 이내로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단계 통계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한 자기를 우수성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2단계 면접에서는 자유전공학부는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1, 인문계 수학인데 수학 2, 자연계 수학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요. 현재까지 학생부 자료상으로 봤을 땐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을 변화를 주고 또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조금 우수성을 드러낸다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도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카이스트 일반 전형입니다. 학과 구분 없이 여기서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고 570명 내외, 1단계 2.5배수 내외로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에다 면접이 30% 들어가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저 마찬가지 없고요. 경쟁률은 4.93대 1, 4.64대 1이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서울대랑 비슷한 건데 약간의 좀 서류 평가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카이스트나 D를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수학, 과학 성적이 우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카이스트는 학교장 추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육회 지원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한번 뭐 준비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텍입니다. 포스텍 일반 전형인데요. 수학과 15명을 모집을 하고요. 서류 100으로 3배수 이내, 면접 평가로 2단계 선발합니다. 전년도는 8.8대 1, 2014학년도는 8.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서류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면접에서도 뭐 사실은 좀 표현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의 방향은 비슷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학, 과학 성적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도전에 있어서 모두 추천을 해주셨어요. 희망대학들 모두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학생이 앞에서 궁금해했던 내용이요. 내신 성적이 탁월하지가 않은데 추상적인 사고나 생각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추상적인 사고나 뭐 생각들을 그대로 학생부에 기록되지는 않거든요. 그 객관적인 지표로 잘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에서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지금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명 학생은 고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한 흔적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독서 관련 문항이 들어가는데 자기의 고민 흔적이 담긴 독서 책들을 골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준다라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모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따로 앞에 학생과는 다르게 그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을 안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는 그거보다 좀 다른 대학이지만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의 특기자 전형도 같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과 수능이 있을 텐데요. 논술보다는 수능 학습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시까지 바라보는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와 맞춰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비교과는 이제 채우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교과 성적 변화 또는 수능 성적 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교과 성적에서는 수학, 과학 성적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이었던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경우도 수학과학 성적이 보통은 합격자의 많은 학생들이 1.3등급 이내라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과학탐구, 수능에서 과학탐구 경쟁력이 돼야죠. 아직은 경쟁력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예, 논술을 만약에 준비할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수능 준비에 수학을 메인으로 삼아서 과학을 메인으로 삼아서 이 성적을 키우는 과정에서 논술도 같이 대비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대입 전략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앞으로 좀 고민이 많이 해결됐어요? 네, 저는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는 네. 항상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긍정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한 이런 상담이 네, 저에게 좀 더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아우, 네, 좋습니다. 이제 3학년이니까요. 고민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철학자, 수학자, 사회운동가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이고요.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수학과 과학탐구의 성적 향상이 절실하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학생의 우수성들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일반 전형, 카이스트 일반 전형, 포스텍 수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의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치우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